안녕하세요. 자, 모두들 일어나셔서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죠? 새로운 어떤 20대, 30대, 40대 모두 할 것 없이 오늘날의 현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시대의 동질감을 갖고 있대요. 참, 코로나 시대다. 너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그러면 코로나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겠다는데, 참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 지금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배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법률행위의 3요소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우리는 그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주로 매매계약을 배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은 매매계약을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고 여기 대리인에게 그 매매계약을 시키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대리행위를 배울 텐데, 여기서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돼. 그러므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고개, 목적의 고개, 의사표시의 고개를 다 넘어서 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거 하나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페이지 85쪽을 펴보세요. 85페이지 보면 법률행위의 대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대리를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들은 꼭 처음에 출발점은 법률행위 그러면 항상 성립요건, 그 다음에 효력요건, 그 다음에 효력요건이 결여시의 효력,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오늘은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대리행위의 효력요건,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서 효력요건이 결여된 경우, 자, 여기를 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대리행위의 효력요건에 가서 오늘은 대리행위의 성립요건 살펴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법률행위의 3요소에는, 법률행위라는 3요소에는 당사자도 있었고 목적도 있었고 의사표시가 있었죠. 근데 오늘은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의사표시했는데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해서 그 효력이 본인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갑의 토지를 매도인이 직접 상대방을 선택을 해서 토지를 96만 원에 팔아야 되겠다. 상대방을 선택을 해서 목적을 정해서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갑이 상대방 당사자를 선택해서 목적을 정해서 그걸 외부로 알리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배웠죠. 근데 오늘은 본인이 그걸 직접 하지 말고 그 일을 누군가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자는 거죠. 그것을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 이제 갑의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서는 항상 갑의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 부탁을 했을 때 부탁받은 사람을 임의대리인이라고 불러요. 임의대리인. 그러면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선택을 해서 계약서를 쓸 거 아니야? 계약서를. 이때 계약서를 쓸 때 당사자가 갑이라는 것을 이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인이 갑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는 매도인의 대리인이다만 표시하면 되는 거고, 계약서를 쓸 때는 매도인이 갑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써야 하는 경우를 현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현명. 현명은 뭐냐면 본인의 이름을 밝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드러낼 현자거든 이름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매도인이 을 이렇게 쓰지 말고 갑이다라고 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요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불러요. 대리행위. 그래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냐면 본인의 이름으로 한 매매계약을 대리행위라고 한다 하시는데, 따라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대리행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 같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책임지는 행위,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다. 그러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내가 너하고 계약은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겠죠. 그런 짓을 뭐라고 한다? 현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명은 그냥 매도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갑이다고 쓰는 것을 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말이야. 결국은 매매계약서를 쓰는 거니까. 그러므로 계약서에다 이렇게 쓰고 자기는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증명하면 돼. 위임장 등을. 그래서 이런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을 배우므로 매매계약 속에는 3요소가 당연히 들어가지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은 계약의 요소가 아니고 그냥 단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만 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자,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대리행위가 되려거든 대리행위가 성립이 돼야 되고, 만약에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이 이렇게 써야 될 것을 매도인을 을이라고 실수로 써버렸다면,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때는 이렇게 써버렸다면 이건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되어서 이것은 대리인의 행위로, 우리 법조문을 이따 볼 거예요. 대리인 행위로 간주된다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내가 실수로 잘못 썼다라고 해서 대리인은 차고 취소 못한다. 요거 외워주시면 돼. 이따 배울 거예요. 차고 취소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쓴 것을 비현명이라고 한단 말이야. 비현명. 이렇게 쓴 것을 비현명. 그러면 이것은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 본인의 계약이 아니라. 그러면 대리인 자기가 책임져야 돼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라고 되냐면 114조 2항에 115조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조문에. 그럼 본다 이 말은 간주한다 이런 뜻이고, 이 내용은 이따가 배우겠지만 차고 취소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일단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현명해야 한다. 현명이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다.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았으면 그 효력은 비현명은 대리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요건 차고 취소 못한다.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면 이제 그 효력이 생겨야 될 텐데, 그것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책에는 대리권의 효력 요건인데, 자 8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거기 보면 02번 대리권 나오죠.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립 요건 이건 뒤에 있고요. 여러분들 책에는 효력 요건부도 나오고 있다고 책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자 메모 오셔봐. 거기 85페이지 오른쪽에 날개 있죠. 날개 거기다가 메모 오셔. 자 별표 해놓으시고 대리행위 1번 성립요건, 대리행위 성립요건. 2번 효력요건 이렇게 써보셔. 효력요건. 대리행위가 성립이 되려서 효력이 생겨야지. 그래서 이거 효력요건이라고 하는데, 효력요건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메모 오세요. 첫째, 대리행위에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메모. 대리행위 하자가 없을 것. 지금 여러분들 교재는 1번 성립요건, 2번 이렇게 써야지. 대리행위 효력요건. 그리고 하나 대리행위 하자가 없을 것.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기 때문에 비리인에게는 적어도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 뒤에 보면.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